예,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는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한국전력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죠.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.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환경부, 또 산자부, 많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공공기관 327군데에 대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임기, 특이 경력, 성향, 출신 등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그게 작성한 게 있습니까? 저희가 지시한 바 그렇게 없습니다. 대통령이 330여 개 기관장은 부처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종합적으로 무슨 성향이며 특이사항을 관리 분석한 그런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그건 지시한 바가 없고요. 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걸 만든 적은 없습니다. 네. 어제 저희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,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공기관장들 국정처럼 안 맞는다며 사표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, 동부지검의 캐비넷 안에,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가까운 청와대가 어떤 인사에 입김을 넣은 거 아니냐는 사례들이 꽤 많다. 환경부 산업부 말고도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좀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. 그렇죠. 아니 그 고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그 동부지검에 지금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. 쌓여 있다는 얘기는 고발 사건을 해서 동부지검으로 배당이 됐는데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그 고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같은 거, 그다음에 뭐 총리실이니 과기부, 통일부 뭐 이런 데가 이제 산하기관장들한테 사실 그 사퇴를 종용한 그 흔적들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의혹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고발을 했는데 그걸 그 동부지검에서 배당 받고 수사를 안 했다. 뭐 이런 겁니다. 그 중에 이제 지금 그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, 그것도 그 중에 하나죠. 예. 그래서 뭐 과거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홍남기 장관도 이 고발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, 이것 때문에 동부지검을 주목하고 있는데요.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, 저희가 그 최근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얘기를 했을 때 왜 검찰이 현 정권 눈치도 보고 다음 정권 눈치도 보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낸 거 아니냐, 검찰 비판했었는데,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내부 얘기를 보면 당시에 좌천성 인사들, 뭐 한찬식 동부지검장이나 주진우 당시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를 다는 바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들을 제대로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의혹 제기도 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저는 보도를 했는데 저건 이제 실체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봐요. 검찰 관계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, 물론 뭐 언론이 저분의 이름을 댈지 안 댈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. 저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큰 문제이지 않겠어요? 누군가가 무혐의 처분을 왜 안 하냐고 압박을 했다.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죠. 그러면 뭐 저걸 참고인 조사를 하든 해서 검찰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관계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. 일단 언론에서 나온 거 가지고 100% 지금 진실이냐 아니냐를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검찰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왜 3년이나 이걸 묵혀뒀는지. 만약에 정말 무혐의 처분을 왜 안 하냐고 압박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했으면 훨씬 더 증거가 많을 거 아니에요. 3년이나 지난 뒤에 수사를 하면 증거도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게 검찰이 과연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또 하느냐, 이런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의혹이랄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저건 검찰이 자초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수사를 지금부터 한다고 하니 제대로 잘해서 올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검찰이 자초한다는 얘기는 뭐 이 두 사람, 예를 들어 뭐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동부지검의 수뇌부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인사 대상이 되면서 못했다. 이걸 또 검찰이 아예 마냥 자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, 그러니까 그 말씀을,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걸 지시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. 말씀하신 것처럼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언론이 보도를 했고 누군가의 제보를 봐서 보도를 했겠지만 사실관계는 수사당국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지시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좀 그분도 처벌받아야 되겠죠. 그런데 여기 화면에 있는 주진우 당시 동부지검 부장검사, 지금은 변호사인데요. 화면을 좀 다음 장으로 볼까요?
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죄가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고 되려면 둘 다 돼야 되지 않냐. 뭐 뒤늦었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도 같다.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찬식 동부지검장, 사실 동부지검장은요, 이 승진 1순위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 요즘은 동부지검이 굉장히 중요한 지검입니다. 근데 이 사건 수사하면서 결국 본인이 승진에 좌절되고 뭐 사표를 썼죠. 주진우 당시 형사 6부장, 형사 6부가 사실 예전에 특수부였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압박을 받아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. 자, 이러니 사건이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정말 악정고투해서 어쨌거나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근데 당시에 김태우 검찰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뭐 통일부, 기재부 뭐 등등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환경부로만 꼬리를 자른 것이죠. 근데 그 이후에 동부지검장은 어쩌면서 보면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들로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. 또 이분들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 승진하셨습니다. 자, 그러니 수사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심우정 검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. 저는 검찰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검찰이 다 덮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. 예.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검사할 경우는 수사를 했습니다. 수사한 검사도 있고, 근데 그 이후에 왜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느냐? 그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저는 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. 예.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이나 주진우 그 당시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잖아요. 그렇죠? 그 좌천이냐 아니냐는 거는 검찰 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가면 이게 영전이고 좌천이고 이런 것들이 대략 평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예. 이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좌천성 인사 누가 했습니까?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본다면 그 사례를 본 많은 검사들이 그 이후에 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 저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못 댄 측면이 있다. 그걸 수사해야 된다. 이런 겁니다.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번에 검찰이 뒤늦게 수사의 속도를 낸 산업부 블랙리스트 얘기 저희가 당시 동부지검 분위기를 토대로 한번 짚어봤습니다.